자, 오늘 거는 일단 그 지금 컴퓨터 화면에 스마트 메이커를 일단 오픈하시고요. 서버 연결하는 거, 또 환경 설정에서 작업 폴더로 연결하는 거,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좀 시켜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일단 스마트 메이커 오픈하셨죠? 그리고 서버 연결 되셨으면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초록색 마크가 떠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 지난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죠. 데이터베이스 만들었던 그 부분을 이 파일 부분에서 열기로 해서 한번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나요? 우리 강성훈 목사님? 예, 접속이 됐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혹시 뭐 다른 분들은 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냥 진행해 가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 오늘 뭐 과정 속에서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부분에 접속이 다 되고 그, 그 데이터를 지난번 제가 파일 드린 거로 10개를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됐죠. 네, 네, 데이터베이스에 10개가 다 저장이 됐으면 이제 이 저장된 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불러내서 어떻게 내가 그 스마트폰 화면에 구성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오늘 이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시면 뭐 이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하고 뭐 저장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또 삭제시킬 수 있는 이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뭐 스마트폰에 그대로 오픈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 보여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누구든지 들어가서 본인이 필요한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변경시킬 수도 있고 또 삭제시킬 수도 있고 다른 거로다 또 넣어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는 관리자만 특별히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그 보안 사항으로 지켜져서 외부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하게 우리가 만들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제3자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 보여주는 부분에서 오늘 제가 강의의 테마가 스크롤 묶기라고 하는 이 테마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롤 묶기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빈 폼을 만들고 거기에서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자, 먼저 빈 폼을 만든다는 것은 그 스마트 메이커 파일 메뉴에서 그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폼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자, 이 파일 메뉴에 들어가면 이 메뉴에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이 뜨게 되죠.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빈 폼이라고 하는 폼이 하나가 떠질 거예요.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그러면 요 창이 떠지면서 빈 폼 클릭해서 확인. 그래 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빈 폼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지금 옆에서 보이는 것 같이 요 똑같은 형태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게 가장 진한
청색 요 그 바를 우측 마우스로 우클릭을 하면 세 번째 메뉴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뜹니다. 네. 메뉴 설정에서 상단 메뉴 추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 점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요게 이제 그 메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메뉴 항목이 떠지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기억이 되실 텐데, 자, 요거를 지금 80에 기본이 맞춰져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주냐 하면 100까지 내려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그 화살표를 그 마우스로 붙잡고 내리다 보면 이렇게 숫자가 보여집니다. 지금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었을 때 딱 손을 멈춰주면 여기 이제 100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 스크롤의 요 부분이 일로 넘어 들어가지 못하는 요 부분이 이제 그 고정된 공간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 그 요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는데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은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디자인 도구에서 그림 삽입이라고 하는 요 그 마우스 클릭을 하고 하면 이렇게 그 정사각형 그림 그 패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걸 쭉 그 드래그를 해서 그 줄여주고 가로 늘려주고 자, 이렇게 늘려줘서 그 맞추면 요 하단 부위에 보시면 이렇게 X좌표 0, Y좌표 2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Y좌표가 2라고 하는 건 요 사이가 떴다는 얘기죠. 다 붙으면 0과 X, Y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요 숫자를 눌러서 내려주면 0과 0. 그다음에 이 폭은 기본 폭이 항상 480 픽셀입니다. 근데 여기 483이니까 3픽셀이 일단 그 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480으로 맞춰주게 되고, 자, 이렇게 사각형을 조절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아까 숫자를 100까지 내려줬죠. 그러니까 0에서 여기는 100이 돼야 되니까 높이는 98이니까 100으로 조정을 해줘서 이렇게 딱 그 공간에 그림이 꽉 차도록 만들어주고 이 그림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마우스 이 그림 부분에 두고 우측을 클릭하면 스타일 속성이라고 하는 게 뜨죠. 스타일 속성을 누르면 파일명, 그림 설정을 하기 위해서 파일명을 찾아오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찾아오기에서 지난번 그 폴더를 설치해놨던 거기에 데이터가 저장돼 있죠. 이미지 폴더. 폴더를 열고 이 폴더에서 요, 요 제목 그 상단에 박스를 클릭을 하고 그림 표시에서 크기 맞춤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다른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미지가 들어와 이렇게 정확하게 앉혀지죠.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으면 자, 그러면 일단 그 메뉴바는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상단 메뉴바는. 자,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은 요 옆에 있는 모양처럼 이 그림을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만들어 나가는 오늘 이 과정의 가장 스크롤에서 핵심은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그 상단에 그 헤드 부분을 설정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데이터 입력 도구라고 하는 데를 열어서 데이터 입력란을 하나 가져다가 이 빈 공간에 하나 놓는 겁니다. 이 빈 공간을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에 어떤 그 모양이 있죠? 여기 파란색 그 우측에 있는 파란색 바에 그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옆으로 당겨주면 이렇게 공간이 열리집니다. 즉, 이 공간은 뭐냐면 스마트폰 안에서 이 기능 안에 감춰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 보통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화면에 보이는 건 여기 지금
이 파란 바에 가려져 있는 요 사각 부분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사각 부분이 벗어난 부분에는 요게는 그 동작은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되는 거죠. 여기에 먼저 데이터 입력을 하나 갖다 놓고 이 입력란을 뭐라 이름을 지냐 하면 그 일단 지난 시간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프리머리 그 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준 키가 되는 프라이머리 키를 일단 등록번호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번호로 프라이머리 키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그 키를 불러오는 요 데이터 입력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입력란의 이름은 상단에 보면 입력란이라고 같은 입력란이 써지는데 입력란에 이름을 넣는데 요 이름은 그 등록번호 스크롤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번호 스크롤. 자, 영어로 써 있습니다. 한글로. 예. 등록번호 스크롤. 자, 이렇게 이름을 같이 맞췄으면, 자, 얘가 이제 아톰명이 등록번호 스크롤이 이제 여기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아직 지금 적용이 안 됐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부분을 한번 마우스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일단 맨 위에 이 실행 모드 전환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고 그러면 여기가 번호가 빠지고 여기 그 파란색, 청색, 스카이블루 컬러에 이제 이게 그 온라인 상태라고 하는 표시가 만들어지죠. 그럼 다시 한번 해체를 시킨 다음에 이 입력란을 한번 열기 위해서 F3 키를 눌러주시면 자, 위에 F3 키를 눌러주시면 그 주황색 글씨로 등록번호 스크롤이라고 이렇게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그 접속이 된 표시를 알려줍니다. 여기까지 한번 이름 확인이 되셨나요? 교수님, 저는 등록번호 스크롤 했는데도 그 F3 키를 눌렀는데 그냥 입력란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요 위에 그 지금 메뉴 예. 상단에 등록번호 스크롤이라고 하는 요게 이름을 넣어줬어야 되는데 여기가 넣어줬는데. 아톰명이 넣어진 건가요? 예, 네. 넣어줬고. 아톰명을 넣어줬고 그러면 한번 실행 버튼 요 위에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예. 그리고 다시 꺼주시고 예. 꺼주시고 난 다음에 그 F3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뭐 잘못됐나? 그냥 빈 네모 상자만 나타나고 등록번호 스크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마 이 등록번호 스크롤 이 데이터 입력란을 가져오신 게 아니고 예. 디자인 도구에서 사각형 그리기를 갖다 놨을 거예요. 아. 그거를 그냥 삭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 파일 편집에 보면 네. 요 화살표 있죠? 예. 그 편집 메뉴를 한번 누르시면 잘라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잘라내기를 누르면 일단 요 삭제가 되니까 삭제를 시킨 다음에 데이터 입력 도구로 와서 데이터 입력란을 가져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입력란을 갖다 놓으시고 똑같이 위에 이 데이터 입력란의 아톰명을 등록번호 스크롤이라고 위에서 일단 박스에서 이름을 넣어주고 이름이 넣어줬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메뉴로 돌아가서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주셨다가 바로 꺼주고 그 다음에 F3 키로 확인을 하면 아톰명이 설정이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예, 됐습니다. 예, 그럼 됐고요. 자, 그럼 등록번호 스크롤이라고 하는 게 됐는데 이 등록번호 스크롤에 데이터의 속성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등록번호 스크롤 요 부분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스타일 속성이 나오고 데이터 속성 두 가지가 뜨는데 일단 스타일 속성을 먼저 들어가 보면 자, 이 스타일 속성에서는 뭐 특별히 체크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기본에 놔두시고 다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데이터 속성으로 다 연결하면 이렇게 그 빈 데이터 속성 설정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속성의 테이블명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라센 DB 등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DB를 등록을 해놨으면 요 행라센 DB 등록 또 다른 이름으로도 혹시 DB를 만들었으면 이 DB의 이름을 일단 테이블명에서 불러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테이블에 그 필드명에 등록번호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 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난번 데이터베이스에다가 1번에서 10번까지 데이터들을 넣어줬는데 그 데이터 10개를 다 불러내야 돼요. 스크롤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연속해서 불러내는 그 동작을 하는 키니까 이 검색 옵션에 반드시 기본 검색 키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하고 두 번째는 1번이 끝나면 2번이 와야 되고 2번 끝나면 3번이 와야 되고 이렇게 자동으로 다 증가가 돼서 나타나야 되니까 자동 검색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 두 개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 두 개가 체크가 됐으면 일단 이 부분을 바깥을 클릭을 해서 일단 여기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제 요 빨간색 부분에 입력란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보이죠? 자, 요걸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바깥에 있었는데 얘는 안쪽으로 만드는 거죠. 자, 다시 데이터 입력란을 하나 가져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 안쪽에 설정을 해서 놓으면 입력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요. 자, 입력란의 이름은 등록번호로 고치는 겁니다. 등록번호. 자, 등록번호로 고쳤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등록번호로 고쳐지고 등록번호라고 이렇게 그 주황색이 떠지나요? 예. 예. 아까 이 등록번호 스크롤에서 이미 한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DB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고요. 얘는 여기 모양에서 보면 글씨가 좀 작으니까 이쪽에 글씨 크기, 글꼴 작게라고 하는 작은 글씨를 눌러줘서 글씨를 좀 작게 한 12포인트 정도 아니면 뭐 13포인트, 14포인트까지 이렇게 좀 줄여서 칸을 좀 줄인 다음에 자, 요거는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위쪽에 여기 지정하는 부분을 보면 요 연필 있는 부분을 누르면 밖에 테두리 선을 지정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선을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 선 없음을 체크하시고 두 번째 배경색을 채우는 부분에서는 배경색에 여기 빨간색을 이렇게 채우고 글씨는 여기 하얀 글씨가 되어 있죠. 요 글씨는 요 맨 앞에 서체 밑에서 화이트를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글씨가 화이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등록번호까지 된 다음에 그래서 요 번호도 역시 우클릭을 해서 데이터 속성을 다 들어간 다음에 테이블명을 지정을 해주는데 아까 들었던 행라센 DB 등록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여기도 똑같은 등록번호가 됩니다. 자, 등록번호라고 이 안에는 얘는 기본 검색키 하나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스크롤로 또 하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연달아 10개의 데이터를 다 불러낼 것이기 때문에 여긴 자동 검색이 아니라 여기서 얘가 너 1번, 2번, 3번 지정해 주는 대로
요게 이제 전달 받아서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기본 검색 키만 설정을 해 놓는 거.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요 스크롤 메뉴를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위치를 어떻게 할고 여기에 기본 키는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여기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요까지 만들었으면 나머지는 이제 옆에 그림 모양을 따라서 같이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 이미지 파일이 있죠. 아까 이 위에 메뉴를 그릴 때도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그 이미지가 다릅니다. 여긴 디자인에서 이미지는 그냥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그림만 단순히 가져다 그림만 입히고 그림만 그 사용하는 그런 이 디자인 역할이라면 이 여기에 이미지는 데이터상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DB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부르는 이미지가 달라지는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는 디자인 도구는 일단 끄고 이미지 입력란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 옮겨오면 선이 하나 이렇게 정사각형 이 카메라가 들어있는 모양이 떠집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이 직선으로 직사각형 부분으로 그림만 좀 이렇게 늘려서 적당하게 그림의 위치를 좀 잡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 놓는 것보다 하시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두 번째는 다시 이제 여기 입력란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하죠. 입력란은 여기 데이터 입력 도구에서 데이터 입력란을 가져다가, 자, 여기 먼저 하나 설치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죠? Alt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르고 화살표 방향키 아래로 하면 하나가 복제가 되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네 개를 만들고 이제 모양은 아까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의 모양을 따라 가지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당겨서 만들어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 일단 여기 입력란에도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입력란에도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입력란은 어떻게 되졌냐 하면 이렇게 지난번 DB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이름 그대로를 여기에서 불러낼 거예요. 한번 나눠 먹어. 자, 그림은 그림에서 불러낼 거고 여기에 판매자 번호, 식물 이름, 가격, 식물 특징 이렇게 다 불러낼 거니까 이 부분의 아톰명들을 같이 일치를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요 입력란의 이름은 요 위에서 아톰명을 판매자 번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식물 이름이죠. 위에서 식물 이름 명을 식물 이름. 세 번째는 가격. 자, 여기도 가격. 다음 여기에는 식물 특징. 자, 식물 특징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럼 이름이 다 들어갔는데 얘하고 얘는 지금 상단 위쪽에서부터 글씨가 정렬되도록 되고 얘는 중간 정렬이니까 정렬 바꾸는 거는 여기 위에 도움말 아래쪽에서 보면 요 글씨 크고 작게 만드는 그 아래쪽에 여기서 얘를 상단 쪽을 지정을 해주면 글씨가 이제 상단으로도 가게 될 거고 얘는 이제 가격 정수는 항상 우측에서 시작을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속성에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연결이 됐으면 얘를 이제 DB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죠. 자, DB하고 연결하는 방법은 아까 등록번호 한 거와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데이터 속성에 들어가서 테이블명, DB명을 잡아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 필드명, 판매자 번호 똑같은 이름을 체크를 해주시고, 자, 밑에는 또 데이터 속성에 들어가셔서 그 DB명 클릭하고 그 필드명, 일단 식물 이름 똑같은 것을 일단 체크를 해주고, 그다음 가격 마찬가지로 테이블명, 그다음 필드명에서 똑같은 가격, 그다음 식물 특징, 데이터 속성에서 데이터명, 식물 특징 이렇게 가져오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속성에 우클릭해서 들어가 데이터 속성에서 테이블명, 행라슨 DB, 그다음 필드는 얘는 사진으로 돼 있죠. 사진.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자, 여기 사진인데 여기는 아직 아톰명은 이미지로 돼 있죠. 여기도 사진으로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DB하고 다 이렇게 데이터로 연결이 되도록 한 것이에요. 자,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마우스에서 그 실행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요. 실행 버튼 눌러주시고, 자, 한번 눌러주면 이 지금 그 그림이 바로 들어와 버리죠. 들어왔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그 스크롤했던 기본의 그 모양이 이제 잡혀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한번 이제 디자인적인 그 고려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되죠. 보면, 자, 여기 지금 뭐 그 외곽에 선이 있는 게 디자인상에서 조금 좀 껄끄럽고, 요 이제 등록번호를 보이게 할 거냐 말아야 할 거냐 선택의 여지가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디자인 작업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실행 모드 요거를 풀어버리고 다시 이제 그 편집 모드로 다 바꿔 놓은 다음에, 자, 요 부분을 이제 그 스크롤 묶기로 묶어야 이제 요게 그 아까 처음에 그림에 보여준 것처럼 연속해서 모든 데이터가 한꺼번에 검색이 되지고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선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요 사진의 외곽 테두리, 요 그 데이터의 그 이 외곽 테두리를 일단 없애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마우스로 요 다 선택을 다 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그 일단 전체가 선택이 끝나면 그 전체 선택된 부분을 이쪽 그 선 없음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 여기 배경 색상으로 돌아와서 배경 색상도 채우기 없음. 그럼 이제 얘는 그 누르면 투명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로 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아무것도 지금 선이 안 나타나죠? 그 상태까지 놔두고 다시 이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그 같이 다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등록번호까지 이 부분까지 다 클릭이 다 돼서 다 선택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데이터 입력 도구 여기를 닫고 그 아래쪽에 스크롤 설정 도구라고 하는 쪽으로 다 옮겨가면 스크롤 묶기라고 하는 요 그 도구 표시가 뜹니다. 자, 스크롤 묶기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화면이 전에는 이렇게 백지 상태로 돼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베이지색 칼라 상태로 바뀌어 버리죠. 이게 지금 이제 스크롤 묶기가 된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 스크롤 묶기 어디서 해서 거기서 놓쳤는데. 스크롤 설정 도구 스크롤 데이터 입력란, 예, 네, 예, 네. 그걸 열시면 바로 첫 번째 스크롤 묶기라고 하는 게 들어오죠. 자, 예. 스크롤 묶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 배경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스크롤 묶기. 예, 자, 바뀌었죠? 네.
그러면, 자, 여기에 그 좀 스크롤 묶기가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시면, 어, 이 배경 속성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스크롤 묶기라고 하는 요 메뉴가 뜨게 되고 스크롤 묶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 스크롤이 묶여 있는 부분이 그 항목들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번호, 사진, 판매자 번호, 식물 이름, 가격, 식물 특징 요게 다 스크롤 안에 묶였다고 들어왔으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좀 잘못해서 하나가 빠졌다 그러면 이 빠진 거를 이 화살표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스크롤이 묶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체가 묶음이 한 그 모양으로 그 하나로 이제 그 동작이 돼버리는 그런 기능이니까 여기서 일단 제대로 됐으니까 확인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다시 이쪽 확인한 다음에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자 이렇게 하면 이 스크롤 보이지 않았던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적으로 4번, 5번, 6번, 7번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순서대로 전체가 다 10개가 다 동시에 떠올라지게 되죠. 예,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나요? 예. 네, 잘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스크롤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디자인상으로도 조금 좀 이렇게 허접하죠? 그 아무런 이제 주변 표시가 없고 허접하니까 이 부분에 이제 그 좀 약간 미적 감각을 그 여기에 좀 부여를 해주는 그런 작업이 이제 디자인 작업이 이제 좀 필요한 단계에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이 실행 모드를 풀고 이제 약간 미진한 부분들의 좀 디자인 작업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 등록번호는 그 일단 이 등록번호는 그 관리자만 알고 있어야 될 번호. 그러니까 이거는 남에게 좀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 등록번호가 있어야만이 스크롤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 스크롤을 통해서 판매자 번호, 사진, 이름, 가격, 특징 이게 다 불러와지는 기준 키가 되기 때문에 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일단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 그랬을 경우에는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이쪽 그 우클릭을 하면 스타일 속성에서 화면 감춤이라고 하는 그 보이기 속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나오는데 네. 화면 감춤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번 스크롤 상에서 보면 이 부분은 이제 감춰지게 됩니다. 안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판매자 번호, 식물 이름, 가격, 식물 특징인데 식물 이름은 조금 다른 그 이 글씨들하고 조금 좀 두껍게 좀 표시가 되게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식물 이름은 여기에 그 맑은 고딕 그 아래쪽 두 번째 보면 볼드체 굵게 하는 채로 하면 이름이 굵어지게 되고 자, 이 가격도 그냥 똑같은 컬러로다 쓰는 것보다는 이건 약간 좀 파란색을 내가 좀 쓰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글자 색상에서 약간 가격이니까 청색 부분으로 조금 글씨를 좀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그 구분인데 요 스크롤 돼 있는 이 모양들을 조금 보니까 여기 위과 아래 다른 거하고 좀 구분이 좀 모호해가지고 구분이 좀 안 생기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 이제 그 좀 제대로 좀 구분도 좀 해줘야 되겠고 영역 표시도 좀 정확하게 좀 해주고 싶다. 그랬을 경우 이제 요 그 이 진한색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스크롤 돼 있는 외곽 부분에 이제 이 클릭해서 그 변경할 수 있는 테두리가 생깁니다. 자, 요걸 약간씩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게끔 배치를 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좀 늘려주고 어. 화면에 약간 좀 꽉 찬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좀 늘려주고, 그 밑에도 좀 여유가 있죠. 하나, 두 개만 보이고, 세 개째는 좀 가려지니까, 아예 크게 두 개만 좀 보이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조금 좀 아래쪽으로 다 빼주고, 자, 이렇게 좀 배치를 한 다음에, 안에 있는 그 모양들도 위치를 조금 이제 그 중간 정도로 이동을 시켜서 좀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잡고 싶으면 전체를 다 클릭한 다음에 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방향 표시, 하단 표시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래서 약간 그 전체 중간 정도로 다 이동을 시키고 이쪽도 보면 그 너무 왼쪽으로 좀 치우쳐 있으니까 우측으로 조금 좀 그 모양을 좀 보내는 쪽으로 하면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방향표, 우측 방향표를 좀 눌러서 이렇게 그 모양을 전체를 좀 이동을 시켜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전체적인 그 균형을 좀 잡은 다음에 자, 얘들을 좀 잡고 난 다음에 이 테두리를 하나 좀 만들어 놓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른 데를 들어가지 않고 디자인 도구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면 이 직선, 사선, 사각형 여기 보면 그 그림 삽입 바로 위에 둥근 사각형 그리기라고 하는 요 툴이 하나 디자인 툴이 나오죠. 이 둥근 사각형 그리기를 가져다가 요 진한색 요 그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로다 클릭을 하셔서 적당히 그 안쪽에 자리를 좀 잡게 한 다음에 자, 이게 좀 이제 그 좀 전체적인 반백 균형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요 그 왼쪽 모서리 끝에 보면 약간 주황색 점이 하나가 보이죠? 네. 자, 이 주황색 점을 이렇게 좀 당겨주면, 요 이제 둥글리는 그 각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각, 약간 그 끝 모양을 이렇게 그 하면 뭐 한 17, 15, 14, 15 정도면 약간 그 한 20 정도 예, 이렇게 모양하면 약간 이게 둥글게 모서리가 좀 둥그러진 상태로 이렇게 그 테두리가 만들어지고 그럼 이 테두리도 그냥 놔두면 기본적인 컬러가 블랙 검정색이 이제 컬러가 될 텐데 요 컬러를 요 우린 그 식물 나무를 표시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나무하고 좀 색깔이 좀 어울릴 수 있는 이 그린색, 좀 진한 그린색을 그 테두리 컬러로 선택하고 선 두께에서 요걸 좀 가늘게 할 거냐, 약간 두껍게 할 거냐, 이런 디자인적인 소지를 해서 저는 한 1포인트 정도, 이 정도 하고, 자,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요 데이터들의 요 부분이 다 지금 만들어진 건데 얘가 지금 그 맨 마지막에 작업했으니까 요 레이어 상으로 다 본다면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그 레이어가 되는데 얘는 이제 테두리이기 때문에 사실 맨 위에 있으면 다른 데이터들을 좀 가리기 때문에 얘는 맨 밑으로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배열 순서는 어떻게 하냐. 자, 이쪽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어, 여기 아까 그 디자인 도구 위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요 배치, 순서 배치 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요게 맨 위로 보이는 거, 요건 맨 뒤로 가는 거, 요건 전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가운데서 가장 앞으로 보이고 싶은 거, 요거는 맨 뒤에 가장 밑바닥 레이어로 가리고 싶은 것.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그 네 번째 요 줄에 있는 레이어로 해서 요 지금 그 라인은 맨 뒤로 보이도록 한 다음에 자, 얘도 스크롤에 일단 추가를 시켜줘야 이게 다른 데이터들하고 같이 따라서 스크롤이 이제 그 진행이 되도록 되죠. 자, 그래서 얘도 스크롤 묶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 그 진한색 부분을 한번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스크롤 묶기를 한번 다시 들어가면 둥근 사각형이 그 스크롤에 안 묶여 있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화살표로 이 안에
스크롤 안에 집어넣으면 이제 모든 데이터마다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니까 여기서 확인 눌러주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그 실행 모드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예. 자, 이렇게 지금 선이 나타나진 상태로다 이 그 데이터들이 한결 위, 아래 칸이 구분되면서 정리가 된 모습이 좀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그 기본적인 디자인을 좀 만들어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좀 스마트폰상에서 조금 더 뭐 이 부분들이 좀 이쁘게도 보이고 좀 선명하게도 보이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뭐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그 작업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 굉장히 그 다양하게 있어요. 자, 뭐 이런 부분에 지금 이렇게 하면 그 제일 먼저 배경이 깔리니까 얘를 그 표시 순서를 맨 뒤로 옮겨 놓고,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디자인들을 어떻게 그 뭐 여기 컬러를 배경에다 이 부분은 좀 약간 뭐 이렇게 푸른색으로 한번 깔아보기도 하고, 이쪽은 뭐 약간 뭐 다른 어떤 베이지색으로 깔아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 아니면 여기에 따른 어떤 그 이 밖에서 포토샵이나 이런 쪽에서 요 위치 크기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렇게 그 데이터를 갖다 이제 그 앉히는 방식으로 디자인 구성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 스크롤 자체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리자면, 자, 이 스크롤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보이는 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 보시면 그 프로그램 속성, 여기 그 이 스크롤을 외곽 라인을 선택하시고 그 우클릭 하시면 스타일 속성이 이제 나오는데, 이 스타일 속성에 들어가면 이 스크롤을 그 이 아래 위 상하 이 수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좌우 수평으로 할 거냐, 뭐 여기는 그 지금 화면에 두 개만 보이게 할 거냐 세 개 보이게 할 거냐, 뭐 이런 그 선택을 다 할 수 있는 이 선택 그 방법들이 여기 떠지게 됩니다. 좀 재밌게 한번 그 보여드리고 싶으면, 자, 이거는 지금 그 하나, 두 개 반 정도가 지금 보이는 거죠. 표시 행수가 그 나는 뭐 한 세 개 정도인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보이게 하고, 전체는 자동으로 다 지금 이게 그 데이터베이스에 10개가 들어가 있으니 10개가 잡히는데, 여러분이 만약 이 데이터를 100개를 집어넣으면 전체 행수는 100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 1번부터 100개가 전체가 다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건 자동으로 다 이제 아까 이 등록번호 스크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그 프라이머리 키가 1번부터 100번 데이터베이스의 끝까지를 계속 그 넘버링 해가면서 그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 전체는 그 지금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전체 행수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우선은 내 스마트폰에서 그 내 화면에 이걸 하나 보이게 할까, 두 개 보이게 할까, 세 개 보이게 할까,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이제 뭐 좀 데이터를 좀 아주 작게 줄여가지고 이거를 반씩 두 개로 다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런 식으로 다 보이게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건 좀 꾸며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신 거는 지금 제가 요 지금 수직 상태에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실행 모드로 하면 지금 수직 상태로 바로 데이터가 떠서 아까 여기 그 등록번호라고 했던 빨간 부분, 이 부분은 이제 화면 간춤이니까 안 나타나고, 요게 이제 색상을 또 배경 색상을 지정하니까 이렇게 색상이 원하는 대로 색상이 지정이 되고, 자, 여기 보면 좀 글씨가 한 줄로 가면서 요 글씨가 요 잘려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이거는 이제 그 어디서 잡냐면
그 스타일 속성에서 잡아야 되니까 다시 실행 모드를 한번 풀고 식물 특징을 클릭해서 스타일 속성에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글씨가 많아지면 글씨를 자동으로 여기서 잘라서 아래쪽으로 다 표시해라 하는 그 명령이 다중 라인이라고 하는 이 명령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화면 이게 지금 글자가 뭐 200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그런데 만약 여기에 이제 뭐 그 어떤 그 성경 뭐 본문이 들어간다 아니면 또 설명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글자가 뭐 1000자가 될 수도 있고 500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요 박스 크기에 따라 가지고 보여지는 글자 수를 우리가 그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화면 속성에 요 작은 화면에 맞춰서 보여달라. 그랬을 때 이제 자동 크기하고 다중 라인을 체크를 하면 이게 글이 가면서 일렬로 다 쭉 가지 않고 요 칸에 맞춰서 자동으로 다 정렬이 돼서 아래쪽으로 단이 바뀌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는 부분은 요 이제 스타일 속성에서 설정을 하면 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 속성까지 지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실행 모드를 하면 아까는 한 줄로 가다 그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여기서 자동으로 다 정렬이 돼 가지고 아래쪽으로 다 단이 바뀌어 가지고 내려온 모습을 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뭐 응용을 한다면 이 부분은 뭐 그 어떤 성경상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미지로 바꿀 수도 있고 요건 전체를 뭐 크게 한 사진을 여기다 놓고 이 부분은 뭐 그 제목 놓고 성경 본문 놓고 밑에는 뭐 그 설명 이렇게 그 교재식으로 짜서 하나가 한 지면에 한 그 페이지를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그 구성의 방법은 뭐 연구하면 응용하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응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요건 지금 수직 구조는 이렇게 수직 구조를 짤 수가 있고요. 다시 실행 모드를 팔고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 스크롤을 수평 모드로도 한번 바꿔보면 여기 이제 그 스타일 속성에 들어가면 이 수평 모드로 바꾸고 표시 행수는 여기서는 요 수평으로 다 가게 되면 여기가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죠? 이게 옆으로 가니까 그럼 표시 행수는 그 하나, 그다음에 표시 열, 1열, 2열, 3열인데 표시 열수는 여기도 사실은 1열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1열. 전체 행수는 여기는 그냥 1열이 되고 전체 열수는 얘가 아까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가 있죠? 10개가 들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전체 열수는 10개 1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볼까요? 자, 실행. 이래 하면 지금 하나가 보이죠? 그 화면 클릭하면 옆으로 이렇게 그 데이터가 이동을 해서 보이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구성의 방법은 뭐, 이 스크롤 묶기를 그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데이터만 이렇게 그 묶어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클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원하는 포지션에 놓고 이렇게 보여 나갈 수가 있도록 구성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이 스마트 메이커에서 이 스크롤 묶기라고 하는 이 기능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라고 할 때에 그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은 사실 이제 이 부분까지 이제 그 진도를 좀 구성했고요. 다음 주 시간이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는데 다음 주 시간에는 이제 얘를 그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나는 이 선인장을 좀 선택하고 싶어. 나는 얘가 꼭 필요해. 라고 했을 때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그 선택한 것이 어, 다른 화면에 조금 더 세분화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좀 더 많은 것을 좀 보여주게 되는 하나의 얘만을 위한 하나의 어떤 상세, 정보가 드러나는 이런 요소로 화면이 연결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좀 선택을 위한 스크롤이죠. 여러 가지 내가 어떤 걸, 어느 게 좋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얘를 내가, 이게 좋아. 라고 해서 눌렀을 때, 우리가 아마 뭐 쿠팡이나 뭐 이런 그 전자 온라인 뭐 이런 데서 보면 내가 이 상품을 선택하면 이 장바구니에 담기, 뭐 아니면 내가 좋아요, 뭐 이런 쪽에 이제 상품의 어떤 하트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은 것을 체크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선택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강의가 이제 그 다음 주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